자, 6월 30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낱말 문제, 어휘 문제지. 뭐, 우리가 모의고사는 다 끝났고, 그죠?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한번 꼼꼼히 보자고. 내신에서 어떤 유형으로 나올 수 있나. 자, 시작합니다. It is natural for people to observe happenings. 일단은 요거 보면 요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 그죠? eat for two. 그죠? 우리 진주어 가져오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게 어법의 기초죠. 기초. 잠깐 훅 그냥 훑고 넘어가자. 보통 이렇게 앞에 it이 나오고 이렇게 to가 나오면 앞에 it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to를 진주어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워요. 이렇게 정리했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제 이 to 부정사 앞에 전치사가 나갈 수 있지. 이렇게 for 같은 거. 이 for you 이렇게 for 다음에 you가 튀어나갈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죠? 선생님 이런 거 뭐예요? 이런 걸 우리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했잖아. 의미상 주어. 그죠? 의미상 주어가 뭐죠? 만약에 얘가 없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쉽대. 자, 특정인이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워요. 그죠? 누가 해결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특정인을 자 적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전치사 for를 적으라는 소리야. 그걸 우리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어법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 밑에 보세요. It is generous to help people in need. generous가 관대한, 그죠? in need 하면 궁핍한. 아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관대한 거야. 그죠? 자, 얘는 답이 of입니다. 그죠? 우리 의미상 주어 자리에 무조건 전치사 for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for가 나올 수도 있고 of가 나올 수도 있죠. 선생님 of는 언제예요? 자, 조건이 이런 형용사. 관대한, 뭐 친절한, kind, 그죠? 그 사람 성격이 좋은, clever, 그죠? 뭐 영리한, wise, 현명한, 사람이 성질을 가리키는 형용사는 of가 나온다. 중학교 때 했던 어법, 기본 어법. 자, 그럼 봐봐. 자, it is natural for people. 자,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뭐 하는 게 당연해? to observe. observe가 관찰하다죠. to 부정사야. happenings를 관찰해. 자, 어떤 사건들을 관찰한 그런 다음에 seek 하는 거야. 아, 병렬이네. 눈에 탁 느낌이 들어야죠. and then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적었죠. seek이 추구하다, 찾다잖아. 그럼 앞에 보세요. 앞에 뭐가 나왔어요? 우선 요거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to가 빠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간혹 가다가 이 병렬을 자세히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 앞에 is도 있는데요. 요 is하고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eat, seek 아니에요? 만약에 is하고 연결되려면 요게 3층 단초잖냐? 그러니까 seek 뒤에 s가 있어야 돼. six라고 써야죠. six. 그죠? 근데 앞에 얘가 3층 단수인데 뒤에 s가 없잖아. 그러니까 앞에 to observe하고 연결되는구나. 그럼 선생님 to는 왜 안 썼어요? 병렬에서 to 부정사를 하나하고 두 개 이렇게 연결을 할 때 뭐 C, D 여러 개를 연결해도 앞에 to 부정사가 있으면 나머지 뒤에 있는 건 다 생략할 수 있어. to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겠죠?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거, 안 써도 된다는 소리야. 니네 봐봐. 니네 어법에서 만약에 니네 학교에서 이렇게 밑줄 쳐놨어. 여기다가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봤어. 그런데 이걸 모르면 to 부정사가 없네? 틀렸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이렇게 자, 병렬을 나타내는 and나 but이나 or 이런 대표적인 병렬 접속사 뒤에는 to 부정사 안 써도 된다. 그러면 봐봐. 자, 사람들이 happening을 관찰하고 이제 내용으로 보자. 추구하는 거야. 뭘 찾는 거야? 설명들을 찾는 것은 natural, 당연한다. 당연한 거다. 근데 for 뒤에 보세요. for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돼. 명사가. 이게 약속이죠. 그러면 뭐에 대한 설명이야? 봐봐. 명사 자리에 뭐가 왔는지, 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찾는 것이 당연해. 됐죠? 선생님 명사 자리에 뭐가 나왔어요? 잘 들어. 자, 명사 자리에 의문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덩어리가 나왔죠. 그래서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하죠. 자, 문제 끝나고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이제 내용으로 가자고. 하지만 자,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어떤 일을 관찰한 다음에 그 이유를 찾는 거,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찾는 건 당연하다. 당연한 소리죠. 궁금하잖아. 하지만 때때로 the reasoning 조심해야죠. reason이 그죠? 야, 이 reason이란 말이 명사로 쓰일 때는 이유나 이성이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 쓰일 때는 추론하다는 뜻이 있죠. ing를 붙었으니까 동명사야. 그러니까 얘는 추론하는 것, 추론. 그제?
그 추론이 뭐야? 그죠? 자, 관찰한 다음에 설명을 막 찾아보는 그 추론은 is wrong. 틀려요. because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틀려. 원, 하나하나. 그 이상이 misconception. conception이 우리 생각이냐 개념이죠. mis를 붙였죠? 잘못된 생각, 오해. 어떤 오해들. 자, 하나하나 그 이상이 오해들 때문에 틀려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오해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래요? 자, the ecological fallacy. fallacy는 오류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꼭 외우세요. 얘는 오류입니다. 오류. 니네 ecology 들어봤죠? ecology. 생태학. 그죠? 생태 아니면 생태학. 그러면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니네 생태학적 오류 알아? 모르죠? 선생님도 몰라. 그래서 콤마 뒤에 where 나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관계부사죠. 그리고 생태학적 오류 속에서는 이렇게 콤마 뒤에 where가 나오면, 자, 다시 한번 콤마 뒤에 이렇게 where 보이죠? 관계부사가 나오면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 속에서라고 쭉 해석해. 이게 해석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부사를 배운 거야. 자, 그러면 자, 잘못된 오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태학적 오류인데 그 생태학적 오류 속에서 an argument, 한 주장이, 어떤 하나의 주장이 있어. claims가 주장하다죠. 주장이 주장한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강하게 얘기하더라. 대신 생략할 수 있죠. 접속사니까. 뭐라고 얘기한대?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causal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자, causal은 인과관계의라는 형용사야. 니네 원인이 cause입니다. 그래서 인과의라는 형용사야. relationship까지 써서 인과관계죠. 인과관계가 존재하더라. 뭐 사이에? 두 개들 사이에. merely, 단지 뭐뭐 때문에. 단지 걔네들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 오류 속에서. 그죠? 자, 그러면 이해 갔어요? 야,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라고 설명을 찾을 때 그 추론이 잘못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오해 때문이래. 근데 이 오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ecological fallacy라는, 그죠? 생태학적 오류라는 명칭이 있는데 결국 오류 설명하는 거야. 그 생태학적 오류 속에서 강력하게 어떤 주장이 얘기하기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리야. 두 개 사이에. 단지 뭐 때문에?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란 소리죠. 이건 우리가 잘못된 추론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두 개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란 소리죠. 그죠? 그래서 뒤에 봐. 예를 들면 봐봐. 자, 이제 잘못된 얘기를 해야죠. 1950년대 it was found that 이 시가자 대시진자입니다. 진조 가정어죠. 대부터 끝까지라는 사실이 발견됐대. 뭐가 발견됐대? 자, 대절의 이 접속사의 주어가 crime rate입니다. 범죄율이 were the highest, 가장 높았다라고 밝혀진 거야. 어디에서? 이웃에서. 근데 뒤에 보니까 왜 올라왔죠? 얘는 콤마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 이웃을 설명해. 그냥 쭉 해서 상관이 없어. 근데 그 이웃은 이웃인데 어떤 이웃이야? 이미그런츠들이, 이주민들이 가장 numerous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야, 수많은이라는 형용사거든요. 자, 넘버에서 나온 거야, 넘버. 어근이 넘버입니다. 수. 이거 보이죠? 자, 그러면, 야, 이주민들이 가장 수가 많은 그런 이웃에서 범죄율이 높았다라는 사실이 1950년에 밝혀진 거야. 됐어요? 그럼 some people used, 어떤 사람들은 사용했죠. 이러한 CU가 붙으면 함께야. occurrence, 우리 occur이란 말이 발생하다라는 동사 뒤에 요걸 붙였죠. 발생하다가 occur. 그럼 occurrence 하면 발생이죠. 그러면 CU가 동시에, occurrence가 발생이니까, 그죠? 동시 발생이죠. 이 동시 발생,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이 동시 발생이 뭐야? 이 동시 발생이 뭐냐고? 이주민들이 있는데 범죄율이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설명한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주장하려고. 그죠? 동사 뒤에 대선, 자, 다 접속사죠. 그러면 이주민들이 원인이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 이 동시 발생을 설명한 거야. 근데 무엇의 원인? 범죄의 원인이라. 근데 잡아. 이 말은 다 잘못된 얘기죠. 이게 오류 얘기하는 거잖아.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다 인과관계가 있다. 그게 아니란 소리죠. 그래서 하지만 a careful analysis, 야, 신중한 분석을 하나 해보니까 이러한 situation,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주어고요. reveal, 내가 동사죠. 드러내다, 보여주다.
그럼 또 that 나왔네? 또 접속사죠. that부터 끝까지를 드러낸 거야. 밝히는 게 reveal입니다. reveal. 그죠? 자, 꽁꽁 숨기는 거는 conceal이고, 기초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 conceal, C-O-N-C-E-A-L. reveal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자, 대부터 끝까지를 드러내는 거야. 뭘 드러냈어? 이미그런트들이, 이주민들이 forced to leave. 우리 force가 강요하다죠. 강요받았대. 수동태죠. PP니까. 뭐 하도록? 살도록. 어디에서? 이웃에서. 됐죠? 근데 어떤 이웃이야? 또 관계부사 썼죠? 범죄율이 이미 낮은 그러한 이웃에서 살도록 강요를 받았다는 거야. 그럼 해석, 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봐. 위에서 지금 인과관계가 뭐야? 이민자들이 들어오니까 범죄율이 높더라 그 얘기 아니야. 근데 봐봐. 범죄율 이미 봐봐. already low 보이죠? 범죄율이 낮은 그러한 그 이웃 속에 이주민들이 살도록 억지로 강요를 받았죠.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4번 틀렸죠? 그래서 지금 세미콜론 뒤에 자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콜론은 앞문장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low가 아니란 소리죠. They could not afford. 우리 afford는 뭐뭐를 살 만한 여유가 있다. 그들은 더 값비싼 주택을 살 여유가 없었어. 어디에서? safer neighborhoods 보이죠? 좀 더 안전한 이웃에서, 동네에서 좀 더 값비싼 집을 살 수가 없던 거야. 그래서 이런 이웃에 들어온 거죠. 어떤 이유야? 어떤 이웃이야? 로우한 게 아니죠. 범죄율이 이미 높은 자 그러한 동네에 어쩔 수 없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immigrant themselves. 그래서 이주민 걔네 자체는 committed 뒤에 crime 나오면 저지르답니다. 이주민들 그들 자신은 very few of the crimes. 범죄를 아주 적게 저지른 거야. 실질적으로는 범죄를 많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죠? 원래 그 동네 자체가 범죄율이 높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는 거야? 이주민이 있으니 범죄율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동시 발생해버린 거죠. 범죄율이 높은 동네에 이주민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잘못된 오류. 아까 나왔잖아. 잘못된 오류를 저지른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unless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이죠. unless 뒤에는 not을 적으면 안 됩니다. 요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은 analyze 하면 분석하다죠. 만약에 당신이 분석하지 않는다면, 그 claim, 그 주장을, claim. 그 아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주장을 신중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you would misinterpret. 우리 interpret가 해석하다, 번역하다니까. 당신은 잘못 해석해 버릴 수 있어요. 무엇을요? relationship을. 그 관계를, 누구와 누구 관계? 이주민과. 그죠? 그리고 모의 관계. 그 동네의 범죄율과의 관계를 잘못 misinterpret 해버려서 그 범죄율이 높은 것은 이주민이 들어와서 범죄율이 높다라고 잘못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잘못 해석해서 대열바이는 그것에 의해서죠. 그것에 의해서 construct 구성하다. 뭘 구성해버려? faulty 잘못된 믿음을 그냥 구성해버리죠. 형성해버린다는 소리죠.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문제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결국은 요 용어 얘기입니다. ecological fallacy. 그죠? ecological fallacy가 뭔지 알겠죠? 그죠? 생태학적 오류. 생태학적 오류가 뭐야? 두 개, 자, 어떤 발생한 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잘못 주장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야, 의문사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가 문장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게 그 유명한 뭐예요? 이게 간접 의문문이죠. 이 간접 의문문을 무시하는 놈들이 많은데, 간접 의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요. 의문사 뒤에 주어동사는 하나의 명사 덩어리야. 명사절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니네가 글을 읽을 때 얘를 그냥 덩어리로 읽어야 돼. 덩어리로. 요놈은 하나의 덩어리로 해석하라고. 그럼 선생님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해요? 명사가 하는 역할 뭐야? 주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도 나오죠. 이제 잘 봐봐. 자, 첫 번째 문장 봐.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어. Who is he? 걔가 누굽니까? 이런 건 그냥 의문문이죠. 의문문. 근데 얘가 문장 사이에 그냥 덩어리로 들어가는 거야. 봐봐. 요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덩어리로 들어갈 때 그냥 의문문하고 다르죠? 의문사 뒤에 무조건 어선이 주어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해야 돼. 그럼 이 문장 속에서 얘를 하나 명사로 생각해봐. it이라고 생각해봐. this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주어래니까 봐. 주어 역할하고 있잖아.
그가 누군지는 doesn't count to me.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됐죠? 이렇게 덩어리는 무조건 삼신 한수야. 그러니까 don't 쓰면 안 된다고, 이 뭉충이들아. 그 다음 봐봐.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Who he is. 그죠? Who he is. 얘도 봐봐. 의문사, 주어, 동사 덩어리가 중간에 들어갔죠.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I don't know it 하고 똑같잖아. 명사야, 명사. 나는 그것을 목적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봐. The important fact is who he is. 그죠? 중요한 사실은 그가 누군지다. 그럼 얘는 뭐예요?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들어갔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은근히 독해하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마지막 보세요. I don't care about. 나는 관심 없어. 신경 안 써. 뭐가 관심 없어? 이거 봐봐. 이거 봐요? 걔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 이렇게 이제 어법에 나오죠.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봤죠. 땡! 틀렸습니다. 왜요? 의문사 잘 봐봐. 의문사 뒤에는 문장 속에서는 이렇게 도치를 시키면 안 된다고. 얘가 틀렸다고. 얘가.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적어야 돼? 그냥 평서문 어순으로 who he is라고 적어야 돼. 그게 간접 의문문이야. 간접 의문문은 하나의 덩어리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얘는 뭐예요? about이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 명사 역할을 하고 있잖니? 그죠? 뭐 about you, about it 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이렇게 덩어리가 나온다고. 이게 어디 나왔냐? 자, 여기 나왔잖아. 맨 앞에 나왔죠. 맨 앞에. 자, 요거만 설명하고 끝. 자, 보세요. 맨 앞에 첫 번째 줄에서 무슨 얘기했어? 잠깐 지울게요. 자, it is natural.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해프닝을 관찰한 다음에 설명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데 for가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왔어? 왜 이러한 해프닝들이 발생하는지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가 명사 덩어리로 나온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간접 의문문이죠. 고1 정도면 이제 요 정도는 쉽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됐죠? 30번 낱말 문제. 자, 사람들이 오류, 생각의 오류를 얘기했습니다. 동시 발생한다라고 전부 다 관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요 문제는 깔끔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어법은 해봐야 it for two. 그죠? 자, 아까 진조 가져하고요.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 한 2개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단어 하나 뭐 주자면, 단어 하나 줄게. 놀면 뭐하냐? 우리 migrate라는 단어 있어. migrate. 그죠? migrate가 뭐냐면, 이게 이동하다, 뭐 이주하다 그런 뜻이야. 사람이나 동물한테 다 씁니다. 새가 막 철새가 이주하다. 이것도 migrate야. 됐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봐봐. 여기서 나온 단어가 우리 보통 이민을 들어오는 걸 어떻게 쓰냐면 I am을 붙이고 immigrate 이렇게 쓴다고. immigrate는 뭐예요? 이민 오다야. 오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민 오다. 선생님 그러면 이민을 나가는 거는 뭐예요? 이민을 나가는 건 잘 봐. 앞에 이를 붙여야 돼. emigrate야. emigrate가 이민 가다입니다. 이민 가다. 요 이는 EX 밖으로야. 밖으로. 됐죠? 그래서 파생적어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민을 뭐라 그래요? 빨리빨리 가자. immigration. immigration. 이게 이민이야. 이민. 들어오는 이민. 됐죠? 바포들에도 글자는 좀 정확히. 그 다음에 이주민을 뭐라 그래? 들어오는 사람을 immigrant 이렇게 하면 이민자. 들어오는 사람. 자, 나가는 이민을 뭐라 그래? emigration입니다. emigration. 그죠? 나가는 이민.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 이민 들어오는 사람 뭐라 그래요? emigrant. 그럼 벌써 단어가 우리 몇 개가 됐냐? 그 다음에, 야, migrate 이 명사형도 있어? 이동이나 이주를 뭐라 그럴까? migr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migration. 그러면 요 migrate에서 엄청난 여러 단어가 파생됐죠. 단어는 파생 단어를 원 단어에서 접두사 잘 보고 파생을 시키면 단어가 부쩍부쩍 늘죠. 억지로 무식하게 외우지 말란 소리야. 돌탱이들처럼.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했습니다.